네, 생태계와 환경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일 때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대기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시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게 평상시고 어떤 게 엘니뇨 시기인지 알아야겠죠. 이 엘니뇨는 무역풍이 어떨 때? 무역풍이 약할 때입니다. 무역풍 약할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엘니뇨죠. 자, 보시면 무역풍이 약할 때 일어나는 건데, 무역풍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부는 바람,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 무역풍인데, 이게 약할 때니까 바람이 잘 안 불 때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바람이 적게 불어요? 동에서 서로, 얘는 요 정도까지 간다면 얘는요, 동에서 서로 한 요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쵸? 요걸 기준으로 보세요. 요걸 기준으로. 동에서 서로 가는 바람이 기준이라고요? 네, 그게 무역풍의 바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가 약하다는 건 결국 이게 무역풍을 말하는데, 이게 무역풍이 얘가 약하다는 얘기죠. 약함. 무역풍이 약할 때를 우리가 뭐라 한다? 맞습니다. 바로 엘니뇨라고 하죠. 결국 얘가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써주세요. 반면에 무역풍의 바람이 어느 정도 있을 때를 우리가 평상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평상시겠죠. 물론 무역풍이 강할 땐 뭐예요, 그럼? 엄청 셀 때. 그게 라니냐죠. 알겠죠? 지금 여긴 라니냐는 안 나와 있고요. 만약 나온다면 무역풍이 훨씬 더 세겠죠. 여기까지는 오겠네. 그게 라니냐예요. 여기는 없으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 바람, 이 무역풍이 불 때 여기까지 오고 평상시에는 어때요? 그렇죠. 한 바퀴 돌 때 여기서부터 돌죠. 이렇게.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감에 따라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면 기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던 기체가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 수증기가 물로 변하죠. 그래서 비가 내립니다.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거죠. 그 구름이 여기쯤에 얘는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엘니뇨는요, 무역풍이 약하다 보니까 얘가 여기쯤에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기. 심지어는 구름이 아예 여기에 생길 때도 있어요. 알겠죠? 구름이 여기 생긴다고요? 얘가 무역풍이 더 약해봐요. 그러면 구름이 이쪽 지역에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요 정도의 구름이 생겼다고요. 여기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고 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동쪽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거죠. 심지어 바람이 안 불면은 여기에 구름이 생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동쪽에 비가 많이 분다. 여기에 홍수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서쪽은요. 네, 서쪽은 비가 전혀 안 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뭄이 생기게 됩니다. 동태평양에는 홍수가 생기고 서태평양에는 가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엘니뇨입니다. 그 이유는 무역풍이 약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가는 엘니뇨식인가요? 아니죠. 가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라고 써주세요. 무역풍의 세기는 가가 가보다 나일 때 강하다. 나가 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나가 강하지 않죠. 무역풍이 약합니다. 약하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수온이라는 건 이제 겉에 수온을 말해요. 물의 가장 겉표면 수온. 가보다 나일 때 높다. 맞나요? 자, 여기 따뜻한 해수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가는데 얘는 요만큼 뿐이 얘도 못 가는 거예요. 얘는요, 따뜻한 해수가 여기까지 가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평상시에는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가니까 서쪽이 따뜻해요. 동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하지 않겠죠. 엘니뇨일 때는요, 그렇죠. 동쪽이 따뜻하겠죠.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동쪽이 나일 때가
동태평양이 높다. 그쵸? 맞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부터 볼게요. 태풍. 태풍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태풍이 뭐였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태풍이었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 이거 뭐예요? 태풍이 사실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승 기류죠. 무슨 기류? 상승 기류고 얘가 회전을 합니다. 자, 이런 거에서 알듯이 우선 상승 기류가 되려면 어떤 그렇죠. 열이 많아야겠죠. 애초에 얘는 열이 많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승 기류. 태풍이 이렇게 가죠.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올라가죠. 그 말은 상승 기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는 어떤 열을 얻는 거죠. 특히 바다에는 높은 열을 얻은 거예요. 적도 부근에 바다에서 보통 생성이 돼요. 적도 부근은 어때요? 열이 많겠죠. 그리고 거기 바다니까 이 수증기량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상승기류가 되니까요. 열이 많아서 상승기류가 되니까요. 자, 회전은 왜 일어나냐?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죠. 이 자전 때문에 얘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게 되죠. 결국 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그렇죠. 상승 기류인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얘가 왔다 갔다 거리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가 바다를 데운 다음에 그 바다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이게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얘가 상승 기류가 엄청나게 세졌다고요. 그래서 얘가 태풍이 만들어지고 얘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운동 에너지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바다에서 생성된 이 태풍은 이제 육지로 옮겨가죠. 우리나라도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육지로 올라오면서 그 비나 바람을 다 뿌립니다. 그럼 에너지도 잃고 이제 기존에 바다에서 갖고 있던 그 수증기 습기도 다 잃겠죠. 이렇게 하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번개를 볼게요. 번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번개 어떤 거예요? 자, 이거죠. 번개는 구름이 있습니다. 번개 보셨죠? 이게 땅이에요. 땅이고 이게 구름이에요. 그러면 번개가 이렇게 치죠. 꽝. 실제로 꽝 소리는 천둥이고요. 이렇게 번쩍거리는 게 번개죠. 그렇죠? 이렇게 번쩍거리는 게 번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쪽이 마이너스, 한쪽이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마이너스는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실제로 움직이겠죠.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빵 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번쩍거리는 거예요. 번쩍거리는 게 뭐다? 번개다. 자, 이러려면 애초에 전기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겠죠. 그렇죠? 전기가 빛으로 바뀝니다. 번개는 빛이니까 빛. 그렇죠? 천둥은 소리지만 번개는 빛이잖아. 빛. 이렇게. 자, 다음 지진입니다. 지진은 왜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여러분이 반을 이렇게 잘라봐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핵이 있죠? 왜 핵과 내핵이 있고요. 여기 멘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멘틀. 멘틀은 이렇게 대류를 하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러면서 아무래도 여기 판이 있거든요. 이 판이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판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히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땅과 땅이 부딪히면서요. 자, 그러면 이 열은 결국 지구 안에 내부에서 오는 열이겠죠. 이 멘틀의 대류에서 오는 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열은. 자, 그런데 얘가 부딪히면 어때요? 출렁거리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진 난 도시를 보면 어때요? 건물이 다 부서져 있죠. 그 이유가 얘가 진동을 하기 때문이죠. 이 진동은 다른 말로 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열 에너지가
땅의 출렁거림, 즉 파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동차의 에너지 전환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자동차에 우리가 그렇죠, 화학 에너지를 넣겠죠. 이 화학 에너지라는 건 석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학 에너지를 440kJ를 넣었어요. 이거 킬로예요. 킬로미터 할 때 그 킬로고요. 이건 줄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킬로줄. 왜 킬로를 붙이냐? 킬로란 뜻은 사실 10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1000이죠. 10의 3승은 1000인데요. 1000입니다. 그러니까 1000줄이다. 실제로 얘가 그러면 뭐겠어요? 자, 뭐 나온 김에 얘기를 할게요. 440kJ이라는 건 얘가 지금 10의 3승 1000이라 그랬죠. 그럼 그냥 줄로 쓰면 어떻게 돼요? 440 곱하기 1000이라는 얘기예요. 그 줄이라고요. 이 킬로가 1000이니까요.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 440 그리고 0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하나, 둘, 셋 줄. 이만큼이 됩니다. 결국 44만 줄이죠. 44만 줄. 자, 이걸 440kJ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만큼 우리가 석유를 넣었는데요. 자, 이것이 운동 에너지는 88kJ, 배기가스는 286kJ, 마찰열은 22kJ, 엔진 가열은 44kJ이 된대요. 잠시만요. 아마 이거를 다 합치면, 뭘 다 합치면, 얘를 다 합치면, 보이세요? 얘네를 합치면 다시 얘랑 같을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같은지? 88 더해봐요. 여러분 계산 잘하죠? 빨리 해봐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300 해봐요. 30 그리고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110 합치면은 440 맞네요. 그러니까 얘랑 같죠. 자, 이렇게 에너지 보존이 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자동차의 역할은 뭐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운동 에너지. 별표. 자,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란 건 결국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일하고 같은 얘기다 라고 여기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동차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어떻게 되나요? 열기관 뜻이 뭘까요? 열기관은 열을 뭘로 바꾸는 장치다? 일로 바꾸는 장치예요. 일부가 일로 바뀝니다. 일부가 일로 전환돼요. 전체가 전환되진 않고요. 일부만 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 열기관의 효율이란 게 나와요. 효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걸 열효율이라고 하는데요. 열효율은 그렇죠. 가한열, 전체 열 분의 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전체 열이 안 나와 있는데요. 네, 요게 전체 열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요게 전체 열이에요. 즉 얼마예요? 그쵸? 440줄이죠. 전체 열은 440줄입니다. 그리고요, 1은요. 네, 이만큼이죠. 즉 88 킬로줄입니다. 킬로줄.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40분의 88 계산해 보세요. 네, 110 4로 나누면 22가 되고요. 둘 다 11로 나눠봐요. 나눠지나요? 그럼 10분의 2가 되죠. 11로 나누면 둘 다. 자, 이 말은 결국 0.2예요. 0.2는 곱하기 100을 하면 20이죠. 20%입니다. 20%라고 써도 되고요. 0.2라고 써도 돼요. 이게 열 효율입니다. 열을 가했을 때 얼마나 1로 바꾸냐가 열 효율인데 여기서 열은 이제 처음 넣었던 이 화학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은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비율이 열 효율입니다. 자,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럼 열기관은 무슨 뜻일까요? 네, 열기관은 바로 그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럼 20% 맞나요? 네, 20%가 맞습니다. 자동차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찰열이 있죠.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없으면 보존이 되는데 마찰이 있으면 보존이 안 돼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뭔데요? 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죠. 알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합이 점점 마찰이 있을수록 이게 줄어듭니다. 손실이 되는 거죠. 열로 빠져나가니까요. 있죠. 그래서 마찰이 있을 때는 보존되지 않아요. 감소가 돼요. 자동차의 열 효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배기가스 때문이다. 자, 배기가스로 가는 게 286이나 되죠. 이게 가장 많아요. 소모량 중에.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열 효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맞아요. 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군집과 개체군 중 하나이다. 1번 기역과 니은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이거 자, 개체 다음에 뭐예요? 맞습니다. 개체는 이제 우리 여러분도 개체고 선생님도 개체고 이제 꽃 하나도 개체고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가 개체라고 하고요. 이것이 모인 것을 뭐라 한다? 같은 개체끼리, 같은 종끼리 모인 것을 뭐라 한다? 같은 종끼리 모인 것을 그렇죠.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군, 저기는 무슨 민들레군, 해바라기군, 알겠죠? 그런 식으로 사슴군, 토끼군 이런 게 개체군입니다. 개체는 하나하나, 개체군은 그 종이 모인 것, 인간 종이 모인 것 이렇게 알겠죠? 자, 이게 개체군이고요. 군집은 뭘까요? 개체군이 모인 게 군집인데요. 한마디로 여기에 뭐 인간군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민들레군, 토끼군 이런 걸 합쳐서 뭐라 한다? 이걸 군집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개체 다음에 개체군 다음에 군집이 나오게 되고요. 군집 다음엔 뭘까요? 맞아요. 바로 생태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멧돼지와 사슴은 같은 기역에 속하는지 서로 다른 기역에 속하는지 쓰고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을 쓰세요. 자, 아까 기역이 개체군이라고 그랬죠? 개체군은 같은 종끼리 모인 거예요. 같은 종끼리요. 그래서 사슴과 멧돼지는 서로 다른 종이죠. 다른 종이니까 다른 개체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개체군이 뭐라고요? 개체군이 참고로 써주세요. 같은 종의 물이에요. 같은 글씨가 이러죠. 같은 종의 물이에요. 15번입니다. 그림은 적도에서부터 60도예요. 자, N은 놀스죠. 놀스는 뜻이 뭐예요? 북쪽입니다. 북위 60도인 거죠. 적도는요. 적도는 0도죠. 자, 0도에서 북위 60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대기 대순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사막과 사막화 지역이 주로 발달하는 위도를 대기 대순환 모형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봐서 헷갈리는데 우리는 사실 지구는 이렇게 둥그렇죠. 그러면 적도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원래 자전축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적도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전축에 90인 각도로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자전축이 이렇게 일자로 세워져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게 적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적도.
그리고 적도는 0도예요. 0. 여기가 0이고요. 각도기를 한번 보면 우리가 0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몇일까요? 여기는 북극인데 여기는 90도죠. 90도. 극은 90도입니다. 알겠죠? 여기도요. 90도예요. 그러면 북하고 남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N, 노스라고 쓰고요. 얘는 사우스, S를 씁니다. 자, 각도기가 여러분 그 각도기 그 초등학교 때 써봤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가 30이겠네요. 아이고 왜 이래. 이해 되시죠? 자, 여기가 그래서 30도입니다. 여기가 몇 도? 30도. 그러니까 여기가 다 30도인 거예요. 여기가 다 몇 도다? 30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요. 여기는 60도다. 여기가 다 60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 여기가 N이겠죠. N. 반면에 여기도 여긴 표시는 이렇게만 할게요. 30도, 60도인데 여긴 S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보는 거예요. 어디를요? 적도에서 어디를? 60도까지 바로 이 지역을 보는 거죠. 알겠죠? 이 지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대순환 모형이랑 관련해서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대기대순환은 이렇게 도는 게 대기대순환이라고 했죠. 실제로 적도가 가장 뜨거우니까 상승기류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얘가 하강기류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돼요.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적도 부근인 0도는 지금 상승기류가 일어나죠. 상승기류. 그리고요. 30도 부근에서는요. 하강기류가 일어나요. 하강기류. 그렇죠. 60도에서는요. 다시 상승기류가 일어나네요. 이 부분을 요 부분을 지금 평평하게 얘를 굽어져 있는 걸 딱 펴서 한 게 바로 얘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적도란 건 아까 전에 여기를 말하고요. 그리고요. 여기 30도는 여기를 말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똑같아요. 적도에서 우리가 뜨겁다 그랬죠. 그래서 상승기류가 일어나요. 상승기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는 겁니다. 그러면 30도에서는요. 그렇죠. 하강기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얘네가. 위에서 이게 하강기류예요. 얘는 올라가잖아요. 상승기류. 왜 올라간다고요? 적도가 가장 뜨거우니까.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간 건 언젠가 내려오겠죠. 30도에서 내려온다고요. 그게 하강기류입니다. 다시 여기서는 상승기류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90도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는 하강기류가 일어나죠. 지금 우리는 적도 0에서부터 60도까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사막화가 되는 곳은 어디라 그러시죠? 꼭 외워주세요. 사막화는 어디서 많이 된다? 사막이랑 사막화는? 그렇죠. 30도에서 많이 됩니다. 몇 도에서? 30도. 30도. 북위 30도라고 돼요. 무슨 30도? 얘를 북위 30도. N이 북이에요. 북이. S는요. 남위라고 합니다. 자, 북위 30도 지역은 하강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강기류가 되면 구름이 안 생기겠죠? 구름이란 거는 위로 올라가야지 생기잖아요. 왜요? 기체가 위로 올라가면 차가워지죠. 차가워지면 안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죠. 그게 구름이잖아요. 구름. 즉 상승기류에서 구름이 생깁니다. 하강기류에서는요. 구름이 생기고 싶어도 안 생기죠. 왜? 공기가 위로 못 올라가니까 온도가 낮아져서 구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못 올라가니까. 알겠죠? 얘는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온도가 낮아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거라고요. 자, 결국 하강기류이기 때문에 무슨 기류? 하강기류가 우세하여 구름이 생기지 않고, 그 말은 강수량이 적다는 얘기죠. 구름이 안 생기니까 비가 안 오니까요. 자, 그래서 강수량이 적으므로 30도에서 사막화가 잘 일어나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A 순환은 뭐예요? 이게 헤들리 순환이죠. 헤들리 순환.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요. 그렇죠. 페렐 순환이죠. 90도가 있었으면요. 그것이 국순환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열기관이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여 W에 일을 하고 저 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래요.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작다.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가운데 이게 열기관이에요. 무슨 기관? 열기관. 대표적으로 열기관은 무엇을 하는 거냐? 열기관은 옆에다 써주세요. 열기관이 뭐 한다? 그렇죠. 열을 일부 일로 바꾸는 전환하는 장치예요. 즉 원래 그러면 열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열이 뭘까요? 열은 항상 방향성이 있어요. 열은 고온에서 어디로 간다? 저온으로 갑니다. 고열원으로부터 저열원으로 간다고. 열원이란 건 열을 발생하는 원천. 그러니까 고온이죠. 이걸 고온이라고 써도 돼요. 고온에서 어디로 간다? 저온으로 간다고요. 열이요. 그런데 이 중에 일부를 1로 뺀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지금 한번 볼게요. 이게 고온입니다. 고열원이고요. 여기가 저열원입니다. 그러면 열은 항상 방향이 그렇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열이라고요. 이게 뭐다? 이게 열입니다. 그런데 만약 열기관이라는 애가 있으면 원래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게 열인데 그렇죠. 우리가 뜨거운 물체 만지면 어때요? 우리 손으로 열이 오잖아요. 고온인 뜨거운 물체에서 우리 쪽으로 열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열기관이라는 애가 있다고요. 보통 엔진입니다. 자, 그렇게 있으면 얘가 가다가 일부가 열로 바뀐다고. 아주 일부가 1로 바뀐다고. 1.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만 저온 쪽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열이고요. 이게 남은 열이죠. 남은 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열기관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일부라도. 근데 전체 다 바뀔 수는 없나요? 열기관이 열을 일로 바뀌는데 전체 열을 일로 바꿀 수 없나요? 예, 바꿀 수가 없어요. 항상 1보다 작아요. 이 말은 전체적으로 일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열효율의 뜻이 뭐였죠? 열효율은 그렇죠. 가한 열분의 처음 열이에요. 그러니까 가한 열분의 1이죠. 그런데 열이 1로 다 바뀌면 얘가 예를 들어 1분의 1이라서 전체가 1이 되죠. 근데 1로 다 안 바뀐다고요. 1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그 이유는 중간에 1로 안 가고 결국은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써주세요.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물체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로 무조건 간다고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원천적으로 100%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얘 있잖아요. 얘 보이세요?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 물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물살을 다 이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원래 얘의 성질 자체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려는 애이기 때문에 이 물살을 다 막을 수가 없다고요. 성질 때문에. 있죠? 막으려 하는 것도 그게 온도차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로 빠져나갔던 건 일은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내가 막으려고 그랬어. 근데 아니 얘랑 내 손바닥이랑 온도차가 생기는데 그럼 그쪽으로 열이 빠져나갔죠. 100% 일로 안 바뀐다고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차가 생기면 무조건 있으면 열이라는 게 빠져나가거든요. 알겠죠? 온도차가 있으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래요. 북반구. 자, 반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게 동그란 거 3D 모형이에요. 3D로 우리가 볼링공 같은 걸 우리가 구라 그러죠. 그런데 이것의 반을 뭐라 그래요? 이것의 반 이렇게 된 걸. 네, 이걸 반구라고 합니다. 반구. 알겠죠? 이걸 반구라 그러고요. 지금 이게 북쪽이죠. 북이고 밑에 있는 반구는 남쪽인데 남쪽은 없애고 이제 북쪽만 하는 거. 이거 북반구라고 합니다. 있죠? 자, 대기 대순환이래요. 대기 대순환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바로 헤들리 순환, 그리고요. 그렇죠. 페렐 순환. 헤페. 페렐 순환. 그리고요. 극순환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헤들리 순환. 헤들리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페렐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페렐 순환. 극순환은 그냥 그게 있으니까 극순환이고요. 극순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도는 이유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가 적도라고 했죠. 적도. 여기는요. 예, 30도. 적도는 0. 여기는 60도. 여기는 90도. 여기 N 써도 되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왜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가 온도가 가장 뜨거우니까 상승 기류가 있다 그랬죠. 여긴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막이고요.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사막 워낙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60에선 다시 상승기가 있고요. 상승기가 있는 곳엔 뭐가 생긴다? 구름이 생긴다. 알겠죠? 구름이 생긴다. 상승기류면. 하강기류는요? 사막이 된다. 구름이 안 생기니까 강수위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았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바람의 영향을 받죠. 바람은 뭘까요? 순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바람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바람이에요. 바람은 순환과 관계 있죠. 왜? 바람은 지금 지표면에 부는 순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표면에서 느껴지는 순환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바람이 뭐라고요? 지표면에서. 우리는 지표면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알겠죠? 우리가 느끼는 순환, 지표면에서 느끼는 순환이 바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바람이 이 헤들리 순환 중에서는 얘를 말한다고. 얘가 약간 위고 얘가 아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알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가 위고 여기가 보다 아래.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바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안 간다고요? 이 모양대로라면 이렇게 가죠. 그 이유는 지구가 뭐해서? 그렇죠. 지구가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가야 돼. 여러분이 여기서 달리기를 해봐. 달리기를 하는데 자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기는 땅에 딱불처럼 붙어 있는 애가 아니니까 자전을 하게 되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거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았고요. 자, 다음 이 바람은요. 이 바람은 바로 얘가 페렐순환의 이 가장 밑에 부분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페렐순환의 가장 아랫 부분을 지표면에서 느끼는 거예요. 자, 얘도 원래는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낀다고요. 자, 이번에 얘를 볼게요. 얘는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니까 얘가 이렇게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도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낀다고요. 알겠죠? 각각의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뭐예요? 무역풍입니다. 무역풍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동서 그리고요 남 북이니까 불어오는 방향이 북동쪽이죠. 얘가 이렇게 불잖아. 그러니까 불어오는 방향이 중요해요. From.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니? 나는 북동쪽에서 왔어. 그러면 너는 북동 무역풍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너 동쪽에서 왔니? 그럼 넌 동풍이라고.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얘는요. 네. 자, 그러면 그쵸, 이건 편서풍이죠. 편서풍. 서쪽과 관련이 있다. 얘는 극동풍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극지방에는 고기압이 발달한다. 자, 여기가 극지방이죠. 자, 극지방은 어때요? 얘가 이렇게 내려져. 내려온다는 건 이건 하강기 기류죠. 하강기류란 건
샌드위치예요. 우리가 여기 쓰면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압력이 느껴진다고요. 압력이 느껴지면 뭐예요? 압력이 커요, 작아요? 샌드위치처럼 크죠? 그 공기 압력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하강이지. 자, 그러면 얘는 고기압입니다. 자, 나온 김에 해볼게요. 여기는요, 60도는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니까 여긴 저기압이겠죠? 즉, 60도는 저기압입니다. 왜냐면 상승기류니까, 여기는. 그럼 30도는요? 그렇죠. 얘는 하강이죠? 하강기류. 고기압입니다. 적도는요?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는 상승기류. 저기압입니다. 하강기류, 고기압이요. 자, 극지방에는 고기압이 발달한다. 극지방에는 고기압이 발달하죠. 위도 30도인 지방은 적도보다 건조하다. 그쵸? 위도 30도인 지방은 우리가 구름이 생성 안 된다고 그랬죠? 고기압이고 하강기류니까요. 그래서 적도보다 건조한 거 맞아요. 적도 지방은 극지방보다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 맞죠? 적도 지방이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죠. 태양에 가장 가까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이 어때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적도 느낌을 볼까요? 태양이 있어. 태양이 뭐 작진 않으니까 크니까. 자, 태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90도 각도로. 근데 얘는 약간 그 비스듬히 받아요. 비스듬히. 알겠죠? 비스듬히. 여기는 더 비스듬히. 그러다 보니까 적도가 가장 세게 받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에 평상시와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엘니뇨는 왜 생긴다고요? 그렇죠. 무역풍이 약해져서 생기죠. 무역풍 약할 때 생겨요. 무역풍이란 건 우리가 그렇죠. 동에서 서로 가는 바람인데 이게 굉장히 약할 때 생긴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동에서 서로 가는 바람이 굉장히 약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도는 게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구름이 생기겠죠. 그러면 동쪽 부근에서 비가 많이 오겠죠.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나입니다. 나는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죠. 왜냐하면 둘을 비교해 보면 가보다는 나에서가 좀 더 적게 가서 여기서 구름이 생기니까요. 심지어 여기에서 생길 때가 있어요. 가는 무역풍이 좀 있을 때니까 오히려 서쪽 부근에서 생기죠. 자, 무역풍이 약할 때, 무역풍 약할 때요. 그러면 이렇게 무역풍이 약할 때는 구름이 동쪽에서 생기니까 아무래도 동쪽이 비가 많이 내리겠죠. 즉, 동태평양이 홍수가 많습니다. 반면에 서태평양은 이제 가뭄이 많죠. 한쪽이 홍수인데 반대쪽은 가뭄이에요. 구름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비를 누구한테 다 뿌릴까 하는데 아니 동쪽에 다 뿌려야겠네 해가지고 동쪽에 다 뿌려요. 그러면 이제 서쪽에 뿌릴 비가 없겠죠? 서쪽은 구름 한 점 없어요. 바로 가뭄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는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따뜻한 해류예요. 이게 뭐라고요? 위에 있는 게 이게 차가운 해수만 있어서 좀 비슷한데 따뜻한 해류가 원래는 이렇게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얘가 약하니까 따뜻한 해류가 어느 쪽에 많다? 맞습니다. 동태평양 쪽에 많아요. 즉 동쪽이 따뜻합니다. 차가운 해수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이쪽과 비교해봐요. 차가운 해수가 훨씬 더 많죠. 여기는 적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쪽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있죠. 자, 얘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정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엘니뇨 시대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모식도이다. 모식도는 그냥 이렇게 그림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맞죠? 나보다 가을 때 이 기상 이변이 자주 일어난다. 기상 뭔지 알죠? 기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상청. 그렇죠. 날씨의 이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잘 일어난다라는 뜻인데 아니죠. 나일 때, 즉 여기서 기상이변이 잘 일어나죠. 왜요? 한쪽은 가물고 한쪽은 홍수니까 이게 이변 현상이죠. 가보다 나일 때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표층수온이 높다. 자, 아까 전에 동쪽은 따뜻하다 그랬죠. 그럼 서쪽은요? 차갑겠죠? 차가움. 그래서 표층수온이 낮다입니다. 표층수온이라는 건 이제 바다 깊이로 보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표층. 그거는 이제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제 아래에 있는 건 심층인데 그거는 온도에 영향을 안 받아요. 여기서 표층과 관련된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사막화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어.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사막화 말 그대로 화가 뭐예요? 화가 한문인데요. 이제 된다 이런 뜻이죠. 사막이 계속 되는 거예요. 즉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게 사막화예요. 사막화란 건 사막이 넓어지는 현상. 사막이 아니었던 애도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존에 사막도 있지만 그게 점점 면적이 커져 나가는 걸 우리가 사막화라고 합니다. 사막이 사막이 넓어지는 거. 현상을 말해요. 사막이 점점 커져요. 자, 우선 사막이 커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자연적인 이유와 인위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대기 대순환 때문이라고 그랬죠. 대기 대순환 중에서 그렇죠. 이걸로 일어나서 30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30도에서 하강기류 왜? 고압되니까. 대기 대순환에 의한 고압되니까 30도에서 바로 우리가 사막이 생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뭐 여러 가지 있죠. 맞죠? 여러분 사막에 다 30도에 있어요. 북이든 남이든. 자,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냥도 이렇게 사막이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베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경작지를 넓힐 때 경작지 넓힘 아니면은 이제 벌목을 하거나 이러면은 나무가 없어지니까 땅이 이렇게 건조해지죠. 그러면 사막이 더 잘 됩니다. 사막은 중위도보다 적도 부근에 많이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적도는 오히려 이게 적도예요. 이쯤이 30도 60도 특히 이쪽 30도가 우리가 중위도라고 하고요. 중위도는 한 이 정도를 말해요. 이 정도. 알겠죠? 이게 중위도요. 위도 중에 중간.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고위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적도에 많아요? 아니면은 30도에 많아요? 그렇죠. 30도 중위도에 많죠. 그래서 중위도에 분포를 많이 합니다. 중위도. 적도보다는. 과잉 경작과 지나친 산림 벌채는 사막화를 촉진시킨다. 맞죠? 디귿입니다. 중국의 사막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 황사 피해가 증가한다. 네, 중국이 사막화가 진행되면 그 사막 모래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죠. 황사 피해가 더 많아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본 사람 다 화이팅! 네, 고생했어요.